만약에 내가 집을 굳이 지금 좀 사고 싶은데 어느 지역을 살까 하면 입지 전문가 메디테라님이시니까 한 3개 정도 찍어주시면 어떨까요? 여기 좀 잘 좀 보세요 하는. 그렇죠. 지금 봐야 될 때 너무 많죠. 근데 그 중에 이제 내가 현금을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활용하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릴 수 있는 지역이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번에 6.27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이제 15억 이하 단지들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서울 수도권 내에서. 근데 제가 그 6.27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서울이랑 경기, 서울 생활권을 함께하고 있는 경계권 지역에 쭉 임장을 다녔거든요. 네. 여러 번 돌아보니까 확실히 이제 부동산 시장의 에너지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15억 이하 단지라고 할지라도 거래량이 계속 유지되고 활발한 가격이 계속 올라갈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는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확 갈리더라고요. 이제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이 15억 단지, 15억 이하 단지 내에서도. 그래서 사실은 6억 대출 규제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시장에 가보니까 주택담보대출 6억까지만 해줄 거야 라는 것보다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조건부대출을 막는 게 훨씬 시장에 큰 여파를 미쳤다라는 게 전 조금 더 확인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만약 15억 이하에서 뭐 현금을 들고 집을 알아보고 있다. 서울에 들어가고 싶다. 사실 좀 신축은 내려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서울의 신축은 이미 20억을 넘어선 지 너무 오래됐고 그러면 입지가 너무 떨어지는 데로 가야 돼요. 근데 신축의 문제는 5년이 지나고 나면 신축의 가치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없어지는 가치라는 거예요. 결국 입지의 가치가 올라가는데 그러면 입지의 가치를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서울의 핵심 지역을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신축은 조금 내려놓고 평형대도 지금 보면 30평대는 힘을 전혀 못 쓰고 있어요. 아, 그래. 20평대랑 30평대 가격이 완전 붙어있는 지역이 엄청 많거든요. 20평대랑 30평대 10평 차이가 나는데 가격은 1억밖에 차이가 안 나는 단지가 되게 많아요. 옛날에 20억, 30몇 30억 평을 선호했었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은 1인 가구가 1000만 세대가 넘고 절대 인구가 감소하고 더 핵가족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20평대가 9평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20평대가 막 올라가고 그러면 바로 30평대로 넘어가서 뭐 밀어 올린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20평대까지만 이제 분위기가 가고 30평대로 넘어가는 이제 지역과 단지는 있지만 모든 단지가 공평하게 그렇게 가고 있지는 않다. 특징적이다. 오히려 지금은 서울권 내에서 움직이신다고 하면 더 20평 미만의 소형평으로 옮겨가고 있는 분위기가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 신혼부부라고 하면 24평 좋죠. 넓게 이제 방 여러 개 쓰고 드레스룸도 만들고 34평. 네, 서재도 만들고 한 24평도 돼요. 24평. 네, 방 3개, 화장실 2개. 24평 그렇게 나와요? 네네, 요새 신축은 그렇게 나와요. 아, 그렇구나. 네네. 난 맨날 구축만 살아가지고. 그래서 방 3개면 안방 부부 침실 쓰고 네. 하나는 남편이 서재 쓰고 하나는 와이프가 24평에 드레스룸 쓰고 방 3개, 화장실 두 개. 화장실 나오고 이래요? 2개? 네네. 야, 그게 다 들어가? 네네. 요새는 이제 건축이나 이런 것들이 실내를 뽑는 게 인테리어를 잘해가지고 그래요.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 살지 뭐. 너무 좋은데 20평대 서울의 핵심 지역은 너무 비싸다는 거지 지금. 그러면 이제 좀 18평? 17평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17평, 18평 돼도 이제 방이 2개로 줄고 거실 겸 뭐 방이 된다거나 그러니까 거실 겸 주방이 이제 합쳐지고 이런 식으로 되지만 충분히 거주하기 나쁘지 않다는 거죠. 앞으로는 이제 대형평이나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24평이 9평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 소형평형의 핵심 지역이 훨씬 더 각광받고 가치가 더 늘어날 거다라는 분위기가 있어서 지금 만약에 서울에서 15억 이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면 여기 지역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강남 3구에서 송파가 그나마 좀 평당가가 좀 낮아요. 그래서 그나마 문턱이 좀 낮은데 이제 15억 이하를 찾는다고 하면 이제 강남 3구에서 찾기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래도 핵심 지역 안에서 찾는다라고 하면 잠실과 신촌동까지는 지금 어려워요. 그럼 가락동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이제 가락동에 이제 대장 아파트는 이제 헬리오시티잖아요. 네. 헬리오시티도 이제 30평대는 28억이고 20평대도 20억이 넘어가요. 여기도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 입지를 같이 나누는 좀 다른 곳 가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그 옆에 이제 소규모 단지들을 찾을 수 있는데 여기도 이제 20억 가까이 되고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는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비싸요.
그럼 여기서 조금 한 단계 더 내려오면 송파에서 내려오면 여기에 단지 밀집도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4개에서 5개 정도의 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여기 구역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단지가 딱 그 가격을 보면 14억, 11억, 12억 이렇게 보이죠. 그래도 찾으니까 있네 그런 데가. 그쵸. 이제 마지막 15억 이하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만 올라가면 이제 잠실이기 때문에 뭐 잠실의 업무지구, 뭐 강남 업무지구로 이동하기 너무 좋은 입지인 거죠. 다만 소규모고 연식이 오래됐어요. 그래서 조금 거주가 좀 불편할 수 있고 경사도가 또 좀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기가 마지막 이제 리모델링이랑 재건축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가라 금호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그 옆에 있는 우성 같은 경우는 지금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데 완전 초기예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하겠다고 공동대책에 담았잖아요. 빨리 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아무리 이제 패스트 트랙으로 절차랑 이러는 거를 빠르게 할 수 있게끔 줄여준다라고 하지만 중간중간에 주민 동의가 필요한 상황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공공으로 재개발을 하겠다, 재건축을 하겠다, 앞에 다 공공이 붙었어요. 그러면 기부 체납이라던가 뭐 이런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임대 비율을 높인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속도는 빠르지 않을 거다. 달라지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너무 이제 부족한 상황이 계속 도래하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전세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은 속도와 상관없이 가격이 계속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몸테크 하려고 하는 느낌으로 마지막 서울의 핵심 입지에 15억 이하 단지를 찾는다면 여기 구역을 추천을 드리고요. 조금 더 이제 가격 비교를 해드리자면 금호 같은 경우 지금 24평이 14억 정도예요. 그래서 최근에 1월 달부터 이렇게 보면 1월 달부터 최근까지 한 2억 정도가 올랐어요. 헬리오는 5억에서 6억 정도가 올랐거든요. 옆에 대단지 헬리오는. 근데 여기는 오래된 구축이다 보니까 2억 정도가 올랐는데 구축이라서 덜 오르는 거 아니야? 상승률 떨어지면 난 싫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말씀드린 여기가 금호 아파트고 여기가 우성인데 우성도 이제 11억대 정도 19평이에요. 11억대 정도 되는데 얘도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상승률이 마음에 안 들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헬리오시티는 다만 한 6억 정도 넘게 올랐어요. 근데 강동구에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입주하면서 올림픽파크 포레온도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거기와 관련해서 이제 고덕지구도 입지가 워낙 좋은 걸로 사실은 이번에 많은 규제를 해서 가장 거래가 많이 터졌던 데가 강동구거든요. 그래서 혜택을 받은 지역이 강동구라고 볼 수 있는데 강동구의 고덕지구의 대장 아파트가 고덕 그라시움인데 고덕 그라시움이 지금 25평이 17억이에요. 근데 이 17억이 올해 오른 9개월 동안의 상승률이 2억 5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2.5억 올랐으면 송파의 그 구축이 2억 올랐으면 상당히 선방한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대상 아파트로서 구축임에도 불구하고 상승률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 추천을 드릴 지역은 서울 비싸. 15억까지는 너무 힘들어. 그러면 10억 전후로 조금 알아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난 서울 출퇴근해야 돼 라고 하시는 신혼부부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구성남 지역. 분당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호가를 붙여서 올리기 때문에 게다가 이재명 효과가 또 분당에 크게 발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당까지는 좀 짐이 어렵다. 그러면 수정구나 이제 중원구 쪽으로 구성남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은데 여기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 신축 대단지 역세권 아파트예요. 너무 좋죠. 그래서 여기 대장 아파트가 산성역 포레스티아인데 산성역 포레스티아 29평 거의 30평이 달하죠. 근데도 여기는 한 12억 정도의 지금 매물이 나오고 있어요. 24평으로 내려가면 조금 더 낮은 가격에 들어갈 수가 있고 여기도 상승률이 한 2억 정도 올해.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장 흐름과 같이 가는 거죠. 그러네. 그러니까 서울 출퇴근 너무 편하고 역세권 대단지 다만 경사도는 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차 타고 올라가는데 뭐. 그쵸. 그리고 너무 좋은 건 그 옆에 산성역 해리스톤 아파트가 이번에 부양을 해서 전매 제한이 풀렸어요. 그래서 산성역 포레스티아를 기준으로 해서 데칼코마니처럼 마주보고 있잖아요. 입지도 똑같아요. 그리고 똑같이 대단지 아파트.
그래서 이번에 전매 제한이 풀리면서 20평대가 9억으로 분양을 했는데 피가 한 3억이 붙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산소형 포레스티아는 가격이 똑같아요. 근데 얘는 입주가 그 이후죠. 더 신축이잖아요. 네. 그럼 입주할 때 되면 가격이 더 올라가겠죠. 그러네. 그러니까 사실은 해리스톤에 집을 사면 산소형 포레스티아보다 훨씬 더 조금 유리할 수 있는데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아쉽게도 매물이 한 개도 없었어요. 왜냐면 사람들 다 알고 있거든. 이 부분을. 그러니까 기대하고 프리미엄을 안 파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프리미엄 받고 팔면 양도세가 66%거든요. 그 입주권이. 팔면 남는 게 없어. 그러니까 차라리 입주하고 나서 2년 살다가 비과세 받고 파는 게 여기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 요거 하나 갖고 있는 사람들은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팔 수도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산소형 포레스티아를 추천을 드리는데 사실은 이제 사회 초년생 신혼부가 돈을 10억까지 모으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럼 조금 더 10억 이하로 내려와서 요 밑에 보면 단대 오거리역 두 정거장만 더 가면 돼요. 그러면 단대 오거리역에 금빛 그랑매종이라는 단지가 있거든요. 이편한 세상. 여기도 5,320세대 완전 대단지예요. 그리고 역세권 아파트죠. 이편한 세상 금빛 그랑매종 같은 경우 23평이 9억대예요. 여기는 되게 신기해요. 627 대책이 발표되고 오히려 수혜를 받은 단지들이 다 여기 몰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남부터 시작해서 쭉 서울 쭉 돌고 경기 생활권, 서울 생활권 있는 데를 다 돌았는데 627 대책 이후로 가장 분위기가 활발한 지역이 여기. 오히려 627 대책 때문에 가격이 더 올랐다. 거래가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데가 이제 여기라고 보시면 되고 금빛 그랑매종 같은 경우는 627 대책 그래 규제 대책 맞지. 딱 일주일 효과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일주일 딱 지나니까 이전처럼 똑같이 거래 활발하고 오히려 거래 더 많이 됐어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평대 10억 이상 너무 부담스러워. 그럼 9억대로 금빛 그랑 매종까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다음 세 번째 지역은 너무 그것도 비싸. 그런데 이제 제가 동쪽만 많이 말씀드렸죠. 강남의 동쪽 쪽. 그러면 서울 출퇴근을 할 때 마포나 이제 서쪽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동쪽만 얘기하면 서쪽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려면 한참 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서쪽에 있는 지역도 좀 추천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서쪽 지역을 들고 왔는데요. 서쪽 지역에서는 마땅한 데가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 서울 생활권에서 신축 대단지에 살면서 15억 이하의 거래가 활발한 이후에 가격 상승률을 확실하게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을 추천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들고 온 지역은 제가 여기 와서도 올해 여기에 처음 셀코TV 와서도 추천을 드렸던 지역이에요. 광명이에요. 광명. 광명. 맞아요. 제가 이번에 임장을 또 갔다 왔거든요. 광명이 제가 여기 와서 그때 셀코TV 처음 와서 추천을 드렸을 때에 비해 최근까지 그 기간 동안에 3억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요. 그때 셀코TV에서 이제 추천한 걸 보고 내가 광명을 샀다 하시는 분은 3억을 이제 버신 거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광명은 올해 11,000세대 입주가 있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눌려있는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3억이 오른 거거든요. 이후에는 더 빠르게 오를 거예요. 그래서 이번 광명 같은 경우는 내가 돈이 근데 별로 없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이제 12구역 철산역 자이가 이번에 분양을 오픈을 했거든요. 분양가가 드디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광명의 대장 아파트는 지금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거든요. 여기가 지금 20평대가 12억대로 매물이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억이 올랐다고 하는 데가 이제 여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분양가가 나온 게 12억대로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 분양가가 오픈된 것과 동시에 분양가가 나온 지 3일 됐대요. 나온 동시에 주변 일대 아파트 단지의 가격들이 다 적게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많게는 2, 3천만 원 정도 다 가격을 올렸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분양가가 기존에 있는 아파트보다 높으니까 그럼 이후에 나오는 단지들의 가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다 또 광명도 가격이 한번 올랐다. 그래서 지금 입지적으로 봤을 때 자이더 헤리티지, 광명 철산역 자이 12구역, 그리고 11구역도 곧 이제 분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주요 대단지, 역세권을 끼고 있는 대단지 신축 위주로 보시는 게 유리하고 올해 내에 보는 게 유리하다. 이후에 공급 물량이 끝나게 되면 가격이 더 빠르게 움직일 거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대단지 신축급에 20평대 살고 싶은데 가성비를 따져서 좀 가격이 좀 저렴한 데를 찾고 있다. 그렇지만 입지도 또 괜찮고 편의성이 좋은 데를 찾고 있다. 그러면 아크포레 자이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가 8억대. 올 중반까지만 해도 7억대로 나왔었어요. 그러면 7, 8억대에 이제 24평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광명의 주변에
사실은 전세 사시는 분들 대부분 5억대에 사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한 2억 정도나 한 3억 정도만 더 추가로 대출을 받거나 이제 모아놓은 돈 합쳐가지고 대단지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갈아타기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이 가장 최적의 시기였고 이게 올해 내에 끝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철산역 자이를 보면 분양가가 25평이 지금 11억 5,800이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 옵션가가 장난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각 방에 시스템 에어컨만 넣어도 한 1,000만 원 정도 옵션이 붙고, 모노코 하면 기본 옵션이 한 풀옵션 넣으면 한 5천만 원 정도 나올 거다라고 하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분양가보다 좀 높게 생각을 하고 이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세 개의 입지를 분석을 해주셨는데 네네. 계속 오르고 있었네요. 진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계속 오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떨어지는 데도 있어요. 아.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이제 이걸 듣고 뭐 떨어지는 데도 있는데 쟤는 오르는 데만 얘기하고 입지 좋은데 얘기하니까 그렇죠. 왜 오르는 것만 얘기하냐 이렇게 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내 집 마련하고 싶으신 분들은 두 가지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집 마련해서 실거주하면서 좀 편하게 살고 싶다. 그리고 전월세 살면서 계속 오르는 거에 좀 스트레스 덜 받고 싶다 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나는 전 재산을 들어서 내 집 마련하는 거잖아요. 내 전 재산을 들이는 건데 적어도 이사 갈 때는 집값이 빠지지 않고 그쵸, 올라 있어요. 내가 다음에 원하는 지역을 가려고 했을 때 조금만 덜 돈을 보태서 갈 수 있을 정도의 자산의 상승은 있었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는 정말 기본이잖아요. 네. 내 집 마련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볼 법한 지역을 봐야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볼 법한 지역을 보자라고 하면 가격이 다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을 보면 빠지는 데가 있고 오르는 데가 있는데 이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오르는 데 올라타야지 빠지는 데는 또 빠지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지역은 사실 내 집 마련하는 게 아니라 전월세 살면서 네. 오를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도 오히려 현명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주택담보대출이 이율이 더 비싸고 전세대출보다 이 대출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 내가 보고 있는 지역이 오르고 있다라고 하면 내 집 마련을 하는 거고, 아니다 싶으면 전세로 사는 게 유리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네. 또 입지 전문가시다 보니까 그 좋은 입지 가격대별로 세 군데를 알려주셨어요. 몇 번을 가고 내 생활 구역하고 이렇게 편의성이 있는지 진짜 마음에 드는지 판단을 하셔야죠. 내가 돈이 준비가 돼 있는지 이것도 판단을 그렇죠. 하셔야죠. 상황에 맞게 가시는 게 제일 네. 중요한 것 같아요. 영끌은 절대 안 된다. 예. 오늘도 메디테라님과 부동산 전반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